이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제작 환경이 다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중간계 작업을 하면서 여기 프론티어이신 권한슬 감독님과 같이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자. 나 때는 낭만의 시대였다. 2년 만에 난 발걸음 한번 떼려고 한 200번 밤새도록 돌렸는데 지금 뭐 뛰어댕기고 잘 뭐 날라댕기고 하지 않냐. 작년에 스타트업에서 올해 대기업 회장님이 되셨으니까 그래. 아우 또 한참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세요. AI계의 하이브. 네. 안녕하세요. 영화 속의 AI. 오늘은 국내에서 최고로 핫한 두 분의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이 두 분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영화를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파인 촌뜨기들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번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화 중간계를 개봉시킨 강윤성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의 AI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그 AI 영상을 제작하는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권한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윤성 감독님은 원래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셨는데 또 영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상 제작을 컴퓨터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아직 기술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인데 컴퓨터 영상 작업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어떤 배경으로 책을 쓰게 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90학번인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필름으로 촬영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비디오로 촬영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였었는데 당시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16mm 필름으로 촬영했었을 때는 디지털로 편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무렵 95년도 96년도쯤에는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디지털로 전환을 해 가지고 편집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필름 촬영한 영화를 흰 벽에다 영사하고 그걸 이제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해서 디지타이징 받아가지고 컴퓨터로 편집을 하고 편집한 결과물을 다시 무비올라에 필름을 걸고 내가 커팅을 하고 그걸로 이제 완성본을 만드는 그 작업을 했고 그 작업 과정을 담은 책이 이제 컴퓨터 영상 작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독님, 제가 범죄의 도시도 봤지만 카지노를 봤어요. 근데 최민식 배우님 아주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젊은 시절의 그 모습들을 표현하기 힘들어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좀 활용해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맞아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민식 선배님의 젊은 시절부터 해가지고의 묘사가 필요해서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게 젊은 대역을 쓸까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커버가 안 되겠다 싶어서 최민식 선배님을 안티에이징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던 AI 기술로 일정 부분을 최민식 선배님 젊은 모습으로 변환시키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들은 이제 수작업으로 좀 채우는 방식으로 젊은 차무식을 만들었고요. 목소리도 현재의 목소리와 젊었을 때 목소리와는 차이가 있어서 슈퍼톤이라는 회사와 협업을 해가지고 젊은 시절에 최민식 선배님 목소리를 AI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지금 최민식 선배님 녹화된 목소리를 젊은 시절의 차무식 목소리로 좀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만족할 만한 그런 효과를 보셨나요? 네, 당시만 해도 사실 AI 기술이 조금 뭐 약간 미약한 편이어가지고 일정 부분은 조금 가능을 했는데 AI로 인물을 전체 다 젊게 만든다는 건 당시 기술로는 아직 많이 모자란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사실 수작업으로 좀 이루어졌고 목소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그런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목소리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촬영하신 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또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니까 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권한슬 감독님 작년에 우리 영화제 때 뵙고 네. 거의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AI로 영화를 만드는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작품 활동도 하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영화계나 뭐 컨텐츠 업계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더 체계화시키고 파이프라인화해서 이 업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은
비용과 시간의 혁신적인 또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파하고 실제 실무에 투입을 하는 쪽을 연구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작품 활동보다는 저희가 지금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 프리 일루전이라는 스타트업 AI 영상 전문 제작사를 키우는데 집중을 했고요. 어느덧 60명 가까이 인원이 작년에 이맘때쯤에는 한 6, 7명이었는데 많이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10배나 인원 규모가 뭐 10배나 성장을 한 거네요. 거의 AI 업계 대기업, AI 업계 하이브라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예, 한참 먼데 어쨌든 그만큼 저희가 뭐 잘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업계에서 수요도 많고, 영화를 떠나서 또 광고 이런 쪽이 짧은 영상들은 또 AI가 유리한 점이 많아가지고 수요가 요즘 최근에 많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K 컬처 요즘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진짜 K 인공지능 영화의 프론티어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오늘 정말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시게 된 계기가 있었죠. 두 분이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중간계라는 영화를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선 중간계는 1시간 좀 넘는 분량의 상업 영화고, 주인공으로 이제 변요한 씨, 김강호 씨, 양세종 씨, 방효린 씨, 이문세 씨 등이 나오고요. 주인공들이 어떤 계기로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중간계라는 곳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중간계에서 어떤 존재들한테 쫓기게 되는데, 그 존재들을 전부 다 여기 계신 권한세 감독님이 AI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작 방식대로 한다면은 CG로 촬영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AI 작업을 통해 가지고 효율과 비용적인 면에서도 획기적인 진일보를 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간계 영화 제목도 중간계인데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했다는 게 정말 중간계라는 영화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영화는 기존에 이렇게 필름이나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실사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이승계. 그리고 인공지능은 뭐라 그럴까, 완전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약간 저승계. 네. 그렇게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강윤성 감독님은 전통적으로 그 이승계 기술인 그 실사 촬영의 거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영화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꼭 필요했는지, 어떨 때 인공지능을 기존의 다른 기법보다도 인공지능을 쓰는 게 좀 더 나은지, 이런 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우리 세상 모든 분야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가장 크게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사실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했던 산업 구조 속에서 굉장히 효율성 있게 다가오는 게 AI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영상업계 같은 경우에는 CG 영역만 해도 사실상 되게 파이프라인이 길고 그리고 또 많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그런 걸 좀 이제 효율적으로 단순화시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제작 환경이 다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중간계 작업을 하면서 여기 프론티어이신 권한세 감독님과 같이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일반인들은 인공지능으로 영화를 만든다, 또 그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게 아직은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 런웨이라는 인공지능 영상 생성 툴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 소라가 발표되면서 또 많은 대중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은 아직 대중들한테 생소한 인공지능으로 영화를 제작을 좀 선구자로서 해외 영화제에서 상도 받으셨던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그 AI로 영화를 만든다라는 게 그냥 AI한테 이거 만들어 하면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도 이제 창작 활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있는 그림, 보통 레거시 방식으로 하면 그걸 그림 콘티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디스크립션을 남기죠. 뭐 앵글이 어떻고, 뭐 무빙이 어떻고, 어떤 액팅을 한다, 그리고 소품은 뭐가 배치가 돼 있다, 이런 거 스크립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키워드식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걸 프롬프트화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챗GPT 많이 써보셔서 이제 프롬프트 같은 거는
이제 그렇죠. 개념이 이제 예, 익숙하실 많이 거예요.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하이앵글 클로즈업 샷 젊은 남자 얼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젊은 남자의 하이앵글에서 클로즈업 샷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뭐 눈동자가 뭐 파란색일지 뭐 검은색일지 이런 디테일한 묘사들까지도 전부 다, 그리고 더 전문성으로 나아가면 뭐 렌즈 미리수나 뭐 심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프롬프트 입력을 하면은 그 프롬프트들을 다 취합을 해서 우리의 생각에 맞는 그 의도에 맞는 장면들을 하나씩 꼽아줍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곧 콘티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또 이미지 투 비디오라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이미지를 곧 영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한 장면이 탄생을 하는 거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한 샷, 그러니까 카메라의 롤 버튼을 눌러서 녹화 버튼을 끌 때까지 그 한 쇼트의 사이즈가 개념이 그렇게 한 장면이 나오는 거고, 그것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편집 작업을 거치면은 이제 한 씬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영화를 만드는 게 아주 많은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작업하실 때 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는 건가요? 기존 방식은 저희가 촬영은 현장에서 앵글을 보고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고 컨트롤이 가능하고 배우한테도 따로 디렉션을 줘서 용기를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약간 랜덤 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미세하게 조정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시안들을 받아보고 그 시안들 중에서 베스트,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가장 베스트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을 합니다. 약간 영화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미장센의 개념이 있고 몽타주의 개념이 있다면은 미장센의 개념보다는 몽타주의 개념이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주어진 재료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그리고 배치를 하다가 필요한 컷들을 새로 생성을 해서 추가를 하고 잘 나온 컷에 맞춰서 앞뒤 컷을 바꾸고, 마치 예전에 러시아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전쟁 직후에 남아있는 필름들 막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던 그런 시절처럼 저희도 컷들을 많이 생성한 다음에 제일 베스트 조합들을 찾아서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 이 대화의 일관성을 이어가는 게 지금은 이제 좋아졌지만 이슈였던 것 같고, 영상은 또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만들었던 그 영상, 예를 들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배우라고 하면 이 배우의 얼굴이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전에는 그게 되게 힘들었고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구현이 가능한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학습을 해서 계속 일관성을 유지를 시키는 방법을 썼는데 이제는 이제 한 장의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넣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관성을 또 높이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은 머지않은 시일 일관성 같은 게 해결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원래 영화 만들 때 VFX라는 그런 특수 효과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 쓴 것도 VFX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VFX는 우선적으로 이제 컴퓨터 작업, CG 작업이 이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는 훨씬 다른 방식으로 들어온 VFX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중간계에서는 그 전통적인 VFX 기법이 아니라 어떤 장면에서 이 인공지능을 쓴 게 더 효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계에서는 크리처들을 전부 다 AI로 제작을 했는데요. 그게 만약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CG로 제작을 했었으면은 모델링을 만들고 뭐 뼈대를 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제 프롬프트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초기 그림을 이미지 투 비디오로 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AI가 효율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뽑힌 영상들을 이제 편집을 통해 가지고 마치 그 공간 안에서 배우들이랑 실제로 뭔가 이렇게 싸우고 뭔가 하는 그런 시퀀스들을 이제 좀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크리처가 정확히 제가 그때 작업을 하면서 세봤는데 17종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기존 방식으로 사실은 모델링부터 하려면은 이게 예산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걸 움직이게 만들고 렌더링하고 굉장히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주에 블랙홀에 우주선이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만들 때
기존 방식으로 하면 우주선 모델링도 해야 되고 거기 텍스처도 작업해야 되고 배경 우주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합쳐야 되고 또 막 조명도 쳐줘야 되고 뭐 움직이기 애니메이션도 해야 되고 막 시뮬레이션도 막 불꽃 나오는 거 다 하고 하면은 한 장면 만드는데도 이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AI는 그렇게 계속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디벨롭을 해가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우주선을 만들어라는 명령으로 그 장면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몇몇 장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셨듯이 그런 장면, 우주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재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은 인공지능으로 한다면 정말 많은 비용, 시간 세이브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줄어드는 것일까요? 저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줄였다고 사실은 생각을 네. 하고요. 엄청나네요. 효율적인 면에서는 뭐 비교할 수가 없다. 작업 효율이 훨씬 높은 게 AI이다 보니까 네, 사실 모든 산업은 좋은 효율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영상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있어서 AI를 많이 활용하는 거는 AI가 워낙 효율이 좋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영화제에서 인공지능 영화가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국내 영화제에서 이런 별도의 세션을 가지고 또 소개하는 세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는 그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 그 비판이라고 부르죠. 여기 가서 이제 봤는데 영화를 무려 12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영화가 있어요. 컬러 오브 마이 가든이라고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큐멘터리를 직접 촬영한 걸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컬러이고 더 놀라운 것은 프리다 칼로의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잘 살렸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사가 아닌가. 이걸 만든 감독이 이제 로이 오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2년 동안 본인이 직접 어디 배운 게 아니고 독학을 통해 가지고 생성 기술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제작을 해서 더 놀랐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영상 생성에 활용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도 원래는 처음에 원모 펑킨 가지고 상을 받으셨고 그건 이미 좀 인공지능이 워낙 빠르니까 약간 고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동안에 어떤 또 작품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 영화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게 고전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벌써 2년 전인데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로 보면 마치 약간 20년 전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원모 펌킨을 제가 만들 때 23년도 8월 달 그냥 딱 2년 전이거든요. 정말 얼마 안 됐네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인물을 발걸음을 한 번 걷게끔 만들려고 한 200번을 넘게 생성을 했습니다. 영상 한 클립을. 겨우 한 발자국 뗐는데 이제는 막 뛰어댕기고 뭐 날라댕기고 금방 생성이 2년 된다는 만에 말씀이에요. 그거 보면서 저도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지금 작업하시는 저희 회사의 작업자들한테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나 때는 낭만의 시대였다. 2년 만에 2년 만에 난 발걸음 한번 떼려고 한 200번 밤새도록 돌렸는데 지금 뭐 뛰어댕기고 잘 뭐 날라댕기고 하지 않냐. 약간 이런 농담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빠르고 최근에 저도 로이오 감독님 그 프리다 칼로 나온 영화를 제일 가장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로 말씀도 나누고도 했는데 그만큼 거기서 시사하는 바는 AI가 얼만큼 또 잘 퀄리티 있게 보여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분은 이제 1인 창작자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컨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도 1인 크리에이터 시대라고 하지만 더더욱 그게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술은 사실은 이제 더 빠르게 쉽게 발전을 할 거예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될 건데 그럼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뭐 AI로 뭐 만들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가 오히려 더 본질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AI로 영화를 만들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강윤성 감독님처럼 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누가 어떤 거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콘텐츠 본질적인 그 퀄리티가 높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이오 감독님의 그 작품이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그 안에
또 깊이가 있고 메시지가 또 와닿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류의 영화들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터치를 하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가 중요하다보다 그런 영화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윤성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1인 창작이 쉬워졌다.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인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 좀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데 1인 창작 시대를 활짝 열어준 AI는 맞는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스토리이고 또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에 있어서 그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AI가 모든 창작을 다 해낼 수 있는 무언가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1인 창작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전통적인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면은 어떤 창작물을 만들기는 AI라는 좋은 툴이 있다 하더라도 어렵다. 그리고 짧은 시기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분야의 무언가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요즘 쇼폼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성되듯이 AI를 이용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쇼폼이든 이런 형식의 미디어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분 영화 감독이시기도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회사에 속해 있지만 이런 영화 제작 기법들이 앞으로 이게 기업 경영에도 활용된다면 굉장히 뭐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경영자 입장으로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있거나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특히 권한솔 감독님은 작년에 스타트업에서 올해 대기업 회장님이 되셨으니까 더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세요? AI계의 하이브.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고 일단 물론 저희는 애초에 컨셉 자체가 AI로 영상을 제작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모든 영역에 AI가 다 스며들어 있고 어떤 기획안을 이제 쓸 때도 그 기획안을 쓰고 AI가 기획 자체를 해주는 건 좀 약하고 그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기획한 거를 잘 검수를 하고 요약을 하고 좀 더 정리정돈을 하는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언어 모델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AI로 영상을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풀 AI로 만드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화나 원모 펌킨이나 뭐 제가 만들었던 포엠 오브 둠이나 이런 풀 AI 영화는 하나의 장르로서 그것대로 그 나름대로 이제 발전을 해나갈 거고 마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듯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강윤성 감독님 함께 작업한 중간계처럼 하이브리드형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배우의 연기나 이런 것들은 절대 AI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사 촬영이 훨씬 더 뛰어난 점이 대부분의 상황이고 그래서 실사 촬영을 베이스로 하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간계처럼 크리처 액션 같은 지금 우리가 제작 기간도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았고 주어진 예산도 어쨌든 제한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원래 방식대로는 구현을 못할 수 있는 것들을 이 AI를 활용해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확장성 그리고 효율성 같은 부분이 되게 하나의 VFX 산업의 AI를 융합하는 식으로 또 발전을 할 것 같고요.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요즘 그런 몇몇 장면들을 AI로 만든 장면들을 이제 넣는 그런 시도들도 지금 있거든요. 특히 막 폭발 이런 것들, 뭐 건물이 무너진다, 아니면 뭐 폭탄이 터진다 이런 장면들 같은 경우는 특히 AI로 하는 장면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글로벌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제 국내 K 컨텐츠 산업에서도 같은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경쟁력을 앞으로도 또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이 권 감독님 얘기처럼 실사 영화에서도 굉장히 크게 도움 주는 부분이 사실 뭐 대규모 군중씬 같은 경우 보통 방식으로 찍으면은 엑스트라들 일부를 해서 이렇게 나눠 찍기 방식으로 이렇게 찍고 그걸 합성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이게 생성해 주는 게 AI이고 또 액션 장면이나 막 위험한 장면 같을 때에는 액션 팀들이 와이어를 매달고 배우를 어떻게 하고 또 지우고 이 복잡한 과정들을 훨씬 더 그냥 AI가 단축시켜 가지고 만들어 줄 수가 있어서 실사 촬영 현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인공지능 영화 촬영 방식이라든지 기술의 활용 방식 그리고 이런 기술이 또 중간계에 사용됐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지금 상영 중인 중간계에 대해서 좀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감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